영국의 목사 토머스 베이즈. 평생 논문 2편을 발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업적 없이 살던 베이즈는 1761년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런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친구가 흥미로운 메모를 발견했다. 베이즈는 특이한 통계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친구는 베이즈의 연구를 정리해 1763년 런던 왕립 사회철학회보에 발표했고, 무명의 아마추어 수학자 토머스 베이즈의 이름은 오늘날 통계가 사용되는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흔히 조건부 확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 9.11 테러를 돌아보자. 9.11 테러가 일어나기 직전 맨하튼 고층 빌딩에 테러가 일어날 확률은 2만 분의 1, 즉 0에 가까웠다. 하지만 첫 번째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돌진한 직후 이 사건이 테러에 의한 것일 확률은 얼마일까? 물론 우연한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항공기 충돌이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는 그것이 테러일 가능성은 무려 38%로 치솟는다. 테러의 가능성이 38%라는 확률 하에서 두 번째 충돌이 발생했고, 그것이 테러일지 사고일지 따져보면 테러의 가능성은 99.99%가 된다. 우연한 사고일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진다.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해당 사건의 확률 추정치는 업데이트된다. 신호와 소음의 저자 네이트 실버는 베이즈주의적 추론을 이용해 매우 다양한 분야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8세기에 탄생한 통계학 이론 베이즈 정리.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저자 얘기를 보면요, 뭐 야구 성적 맞추고, 뭐 선거 상황 맞추고, 경제 상황 맞추고, 배우자가 바람필 확률도 베이즈 정리로 막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거 가능하고 맞을까요? 뭐 저걸 공식을 좀 써먹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직관을 활용하나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책 내용이 그게 있어요. 좀 야한데요. 뭐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 왔는데 내가 모르는 남자의 속옷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면. 그러면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까 안 피웠을까. 일단 우리는 확 의심을 하지만, 가능할지 모르지만 베이즈한 정리 공식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사전 확률이란데, 내가 평소에 내 아내가 바람을 필 거를 몇 %로 잡느냐가 실제 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와이프는 절대 평소에 내가 바람 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면 속옷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은 계속 굉장히 떨어지게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일상생활에서 저는 베이지 정리를 다들 응용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계산을 하지 않지만 응용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보통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는 어떤 뭐 할인 상품들이 갑자기 많이 쏟아지더라,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전에 모르고 갔다가 막상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갔더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마트에 갈 때는 목요일에 가야 되겠다, 혹은 뭐 수요일에 가야 되겠다. 주말에 가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뭐 할인 상품 별로 없더라. 이런 이제 확률들을 점점 이제 체득하시는 거고, 화투를 치실 때도 보통 이제 상대가 쌍피를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판에 나온 쌍피가 이미 내장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나올 쌍피가 없다는 이런 그 확률적인 계산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우리는 베이지한 정리를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베이지 정리가 정말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베이지 정리의 한계도 당연히 있겠죠? 네, 물론 베이지 정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 확률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그 선험적 지식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 분야 전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런 걸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베이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자료 분석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꼭 베이지한 방법론으로만 이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다른 방법이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만병통치약은 없으니까요. 네. 네.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얼굴을 봤는데 사람 얼굴에 점만 확대를 시켜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줌아웃을 해가지고 그 얼굴 전체를 보여줬을 때 이 윤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론 같은 걸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건데 어떤 것이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자체가 변했을 때는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꼭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